예, 제가 발표할 절은 13장 3절 partial derivative로 그 편미분을 구하는 절이 되겠습니다. 제 이름은 김동윤입니다. 먼저 이 절에서는 그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x와 y 주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 편미분하는 문제들이 대다수였는데요. 먼저 제가 따로 다른 교재에서 정의 같은 것을 찾아봤는데 그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점 AB에서 곡선 Z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극한값에 x에 관한 그 편미분 계수라고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fx라고 나타내는데 그것이 존재할 때 함수 fx는 ab에서 x에 관해 편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그 y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. 다차원으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는 x의 변화량 대신에 y의 변화에 대해서 극한을 구해서 그 편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간단한 먼저 편미분 구하는 문제들을 세이지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. 주로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간단하게 편미분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. 주로 1번 같은 경우에 봐도 그 주어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fx를 구하고, 그러니까 x에 대해서 y는 상수 취급하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는 반대로 해서 각각을 미분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세이지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손으로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복잡한 이번과 같이 좀 더 복잡해질 때는 확실히 세이지가 편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 fx를 이거는 미분을 했을 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잘못 썼는 부분인데 fx를 두 번 미분한 건 아니고요. 한 번씩 미분한 편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3번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결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. 함수에서 두 번 미분한다는 숫자만 바꿔주고 그 fx랑 x를 두 번 미분한 것, xy로 미분한 것, yx로 미분한 것 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. 5번은 이것은 먼저 제가 발표 자료 준비한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그 조화함수라고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할모닉 펑션이라고 x를 두 번 미분한 것과 y를 두 번 미분한 것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가지 합이 0이 될 때 조화함수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. 제가 찾아본 교재에서 정의는 이변수 함수 fx가 위와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할 때 이 함수 fx를 조화함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문제는 그 조화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조화함수는 나중에 공학 수학에서도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파동 방정식이나 열 방정식 등을 다룰 때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. 문제를 다시 보면은 그런 조화함수의 예제를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예시가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졌을 때 그 합이 0이 되니까 조함수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답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0이 아니라 두 개가 완전히 같아서,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같아서 조화함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식을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위식은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. fxy가 ln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때를 해보았습니다. 그때 fx는 이런 한 번 미분했을 때 다음과 같고 두 번 미분했을 때
다음과 같이 구했고, y에 대해서도 편미분 계수를 구했을 때 지금 문제에선 제가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 미분한 결과입니다. 뒤에.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을 보니까 이때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찾아본 조화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리고 4번은 제가 순서를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fx 그 4번은 마찬가지 3번 문제랑 비슷한 그냥 두 번 미분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. 넘어가서 뒤에 6번부터 문제는 마찬가지로 조화함수를 구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어서 대부분 비슷한 형식으로 그 두 번 미분하고 그 두 개를 합해보거나 그런 결과들을 확인하는 문제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수정해서 다시 풀어봤습니다. 9번은 원뿔의 부피에 대해서 각 그 변수를 편미분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였습니다. 식을 푸는 과정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한 것과 비슷한 계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지름이 바뀔 때 부피의 변화를 봤을 때는 어떤 식이 나오느냐, 그렇게 주어진다면은 R 외, 그러니까 반지름 R 외에는 모두 상수로 취급하고 편미분했을 때 그 식이 그 볼륨의 그 부피 변화량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그 반지름은 일정 지금 식이 좀 제가 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그 H인데 제가 지금 R로 잘못 표기했습니다. 그 반지름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높이 값의 변화가 부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H고요. 그랬을 때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. 그것은 세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H에 대해서 편미분만 하면 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10번부터 문제는 조금 다른 성향의 문제입니다. 먼저 제가 조사한 거 설명드리면은 그 편미분이 정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연속이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편미분이 가능하지만 연속이 아닌 함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. 편미분 왜냐하면은 그 정의를 살펴보면 편미분은 그 점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xy축에 평행한 그 직선 위에서 함수의 그 행동에 대해서만 의존하지만 연속성은 그 점에 접근하는 모든 경로, 한 직선이 아니라 모든 경로에 대해서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들이 10번부터 존재합니다. 그 10번부터 보시면은 그 0,0에서 연속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그 편미분은 가능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존재하는지를 보는 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.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, 그 값이 같은지를 봤을 때 두 개 fx와 fy가 0으로 또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연속인 걸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연속이 아니라 그 편미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그 연속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는지, 연속성을 만족하는지는 만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어떻게 했냐면 y를 mx라고 뒀을 때 다음과 같은데요. 이게 m 값에 따라서 값이 정의가 그러니까 값이 달라지는 부정형이기 때문에 m이 1일 때는 5분의 1이고 이렇게 값이 제각각이라서 그 점에서 0,0에서는 연속성을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세이지를 통해서는 이제 편미분 값을 구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뒤에 문제들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. 다만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은 만족하지만 반대로 연속성은 만족하지만
편미분은 개수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. 이 경우에는 반대로 연속성부터 보시면은 똑같이 그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편미분 개수를 정의를 통해서 구해보면은 값을 대입해보면 아시겠지만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뭐 극한이거나 그런 식으로 돼서 값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네.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대입하는 문제라서 세이지를 통해서 특별히 구한다기보다는 손으로 푸는 문제가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, 계산하는 그 과정, 편미분 개수가 뭔지를 구하는 정도로만 세이지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. 12번이나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 마찬가지 문제라서 따로 설명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주제가 있어서 찾다 보니까 편미분 개수가 존재하고 연속하지만 편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.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각 케이스에 대해서,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0일 때, 아닐 때, 하나가 0이고 하나가 0이 아닐 때,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0이 아닐 때, 그런 식으로 해서 개수가 존재하는 것은 각각 다 확인을 했는데 가능한지 그 정의를 통해서 구하면은 또 h에 따라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있었습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강의도 올라와 있어서 사이트 찾아가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